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아프리카와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이 공식 확인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영국, 독일, 홍콩 등 12개국입니다. 세계 각국은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의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입국자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비상입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염력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은 백신의 면역 보호 기능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석하기까지 2,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국의 국경 봉쇄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한 남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어제 0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해 입국 제한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남아공과 보츠와나 등 남아프리카 8개 나라를 방역 강화 국가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8개 나라에서 출발한 외국인은 다른 공항을 경유하더라도 입국이 금지됩니다. 8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열흘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되는 PCR 검사는 델타 등 기존 4종류 변이만을 판정할 수 있어 정부는 오미크론도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서둘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개월 만에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정부는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신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도입해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병상 확보 대책 중 하나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이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776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300여 명 많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 세계 확산 상황 강버들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Inmiddels is bij 13 van de 61 geteste mensen is vast komen te staan dat het gaat over de Omicron variant. We had 29 people arrive overnight. Two people were tested positive. 지금까지 최소 12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의심 사례를 조사 중입니다. 각국은 급하게 국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입국을 막거나 이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특별 격리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이런 결정이 불공정한 차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prohibition of travel is not informed by science, nor will it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spread of this variant. 오미크론을 최초 보고한 남아공의 의사 역시 과민 반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ut the whole hype out there doesn't make any sense, medical sense at this stage.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대체로 경미한 증상을 겪었다는 겁니다. The most predominant clinical complaint is severe fatigue for 1 or 2 days, with then the headache and the body aches and pain.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없었고 열이나 기침도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봉쇄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만 할 뿐이라며 우선은 국경을 열어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는데 2, 3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려면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nd we know that we are now in a race against time. We really have to use this time. First and foremost, highest priority is vaccinate, vaccinate, vaccinate. 영국 일간 가디언은 G7 국가들이 현지 시간 월요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내년 초쯤 오미크론에 맞설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Inevitably, it will be here. The question is, will we be prepared for it? 전파력이 상당한 데다 감염 사례가 발견된 유럽 국가들과 교류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아공 등 8개 국가에 여행 제한 명령을 내린 것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What you can do is you can delay it enough to get us better prepared. By time biding, you learn more about the virus, you learn what its relationship is to the antibodies induced by vaccine.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2주 정도가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mRNA 백신 기술 덕에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If we have to make a brand new vaccine, I think that's going to be early 2022 before that's really going to be available in large quantities. 화이자 역시 새 백신을 100일 이내에 출고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분간 모든 의료 체계를 코로나19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반겼던 이곳 워싱턴 시민들도 새 변이의 등장 소식에 집어넣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 발생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접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규제하는 등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0시부터 남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도입 한 달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말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오미크론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 보고한 시점이 지난 24일이잖아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영국,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2개국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남아공 현지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는 추이가 잠잠하다가 다시 폭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확진자들의 그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경유하였거나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에 퍼질 때도 네.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최소 2배 이상의 속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료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파력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아공의 접종률이나 백신 접종률이나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물리적인 방어 체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현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파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 증상은 특이하긴 하지만 경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보통은 이제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나 우리가 아주 특이한 그런 증상으로 후각이나 미각의 소실 같은 것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특징적인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주증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지에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과 관련된 자료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 치명률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증상이나 이런 데 차이도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한 전파력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나 치명률에 대한 연구 분석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유행했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네.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게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이런 고령자에서의 감염 또는 고위험 질환을 가진 분에서의 감염이 일어나면 유사한 치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뭐 백신을 많이 맞았어도 백신의 면역력 보호 기능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네, 오미크론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은 그 변이가 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뭐 알파, 베타, 델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서 보였던 변이가 오미크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0개 이상 모두 다 포함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한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0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 외국인들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국경 봉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보건기구의 그 입장하고 각국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그 빗장을 걸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본 후에 이런 전파력이나 또는 치명률을 확인한 후에 이 방역의 그 단계 또 입국 절차와 관련된 그 제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자 규제 조치 등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그 사이에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이에 맞설 새로운 백신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 거의 뭐 한 달이 됐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나 또는 네.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가파르다고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위중증 환자와 관련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국의 이 위중증 환자 병상이 이제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때 비상 멈춤의 기준점을 전국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75%로 잡았거든요. 네.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병상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위중증 환자 병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도권의 상황은 실제 환자가 좋아져서 위중증 병상이 비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망자가 나와서 중증 병상이 비어지고 여기를 다시 바로 채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이 입원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만 1,000명 이상의 입원 대기자가 있고 이 중에는 7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고 있고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도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라도 이 재택 상태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만에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우리 정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의 그 일상 회복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결국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망자가 급증하고 의료 대응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시 방역을 강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방역만 생각을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좀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을 해야지만 지금의 위기를 2, 3주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적 모임 제한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 이전에 했던 방법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확진자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강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